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죠. 윤성빈 선수의 캥거루죽 비하 발언이 젊은 세대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사과했는데요. 나이가 들었는데 왜 독립을 안 하느냐 이런 주제로 스텝과 대화를 하던 중에 돈이 없어서냐 물가가 비싸서냐 하고 되물으면서 조롱과 비하조의 표정과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 그 정도면 적당한 어그로도 끈 셈이라 이 얘기를 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윤 선수가 받는 연금이라든지 예능 출연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상 물정 참 모른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 물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많은 젊은 후배들이 경제 공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 자체에 굉장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경제학 공부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큰 오해입니다. 경제학 책 달달 외우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해서 진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학 책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투자를 하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게 경제 원리입니다. 시중 금리하고 채권 가격 같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살짝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현대 재무 이론의 핵심이라는 자산 가격 모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 현장, 시장, 나아가서 세상 물정을 알아라. 지금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우리가 직면한 산업과 민주주의의 위기 모두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돈과 권력은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세상 물정은 잘 몰라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입니다. 정치 권력과 관련해서는 이런 예도 떠오릅니다. 정몽준 의원이 2014년 대선 전초전이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당시 버스표 가격을 몰라서 유권자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죠. 서민과 호흡한다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리더에 대한 반감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오와 분노의 정치가 일상화되면서 이걸 리더의 조건으로 따지질 않습니다. 자신의 편인지 이것만 따지는 선거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사실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 대통령 부부 역시 평생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낸 분들이죠. 검사직으로 혹은 대물림 받은 돈을 부정하게 굴려서 원 없이 쓰면서 살아왔던 분들이니까요. 사실 제가 더 걱정이 큰 경제 엘리트들은 불을 대물림하면서 더 키워온 이들인데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편입니다. 쇼핑도 사교도 학교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상품을 사줄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나 이런 보통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을 피하려는 욕구를 어려서부터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자금성의 비극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금성이라는 건 명나라 때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궁궐입니다. 청나라 청나라는 집권하면 그 이전 시대의 유적과 관습을 모두 다 태워 없앤다 이런 전통과 관행이 있었는데 이걸 무시하면서 이 자금성을 보존합니다. 이게 너무 화려하고 편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황실의 모든 황제와 세손들이 자금성 안에 갇혀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초기 건국정신 빗바라게 되고 한족을 포함한 이 중국의 중추 세력 불만도 거세지게 되죠. 결국 서세 동점의 국제정세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외세의 능욕을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재벌이 가장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들만의 궁궐을 꾸리고 이런 삶의 제동을 걸어줄 부모 중 한쪽이 없는 그룹들이 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걸 많이 저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벌써 3, 4대 승계를 한 대기업 집단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자금성의 비극이죠. 경제 공부는 경제학 공부가 아니라 세상 물정에 해박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세상 물정에 해박해진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늘 경제 현상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책,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뒤져야 하는 거죠. 여전히 다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너무 경제학적으로 좁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 얘기 많이 하면 당장 따라 투자하기 전에 이에 대한 공부부터 충분히 하고 또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이 회사가 대중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켰기 때문일까라는 의문을 먼저 풀고 나서 실제 투자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아닙니다. 이 경제 현상과 사이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기본에 충실하면 언젠간 기회는 다시 오기 마련입니다. 세상 물정에 해박한 사람이 되라. 그게 진짜 공부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